네, 좋아요. 자, 이거랑 관련하여서 이제 좀 1단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하고 여러분들이랑 중간중간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클래스룸에 제가 좀 담아놓은 그런 과제 같은 게 있어요. 같이 하는 과제인데 그거를 이제 좀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평가해보고 좀 마지막으로 단원 마무리 평가 같은 것들도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단원이랑 관련된 어떤 수행평가를 좀 한 차례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과제 같은 경우는 그 평가 아니에요. 수행평가를 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해됐죠? 오케이? 오늘 평가 아니야.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되 좀 미리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해서 좀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기본권 얘기를 하기 앞서서 근데 국민의 의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를 얘기하는데 의무를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무를 지킨다라는 것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죠? 국민들이 의무를 지키는 과정마저도 다른 누군가, 나를 포함한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 바늘과 실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의무의 유형들로 봤을 때에도 역사가 일종의 역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옛날부터 근대 국가 발생하기 이전 여기서 말하는 고전이라는 것은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그리스 고전을 의미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옛날부터 있었던 의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었던 것들은 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전적 의무는 흔히 말하는 근대적 형태의 의무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고전적 의무들은 이런 게 있죠. 이제 납세와 국방, 그죠?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발생하게 된 현대적 의무들이 또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게 되면은 네, 교육이라든지 근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그리고 환경 보전의 의무 같은 것들이 현대적 의무로서 이제 좀 얘기를 받고 있죠. 시대가 바뀌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의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헌법 조항에도 다 있는 얘기들이라서요. 네, 헌법 조항이랑 좀 연결 지어서 보시는 게 좀 좋고요. 넘어가 볼까요? 네, 교과서에도 다 있는 얘기라 그죠? 자, 보시게 되면은 그쵸. 일단은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안보를 위한 거죠.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한 거고, 그죠? 국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라고 하긴 하지만 그 의무가 사실상 권리 보장과도 관련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권리 보장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숭고한 일인 거죠.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납세의 의무 얘기를 하자면은 그죠? 38조에 나와 있는 의무인데요. 이제 국가에다가 돈을 납부한다라는 것은 이제 국가 운영을 위한 어떤 돈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국가 운영 같은 것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공공 서비스의 재원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돈들을 납부해야 된다는 의미가 가는 거죠. 그죠?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것들, SOC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기 위해서 텍스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도로공사, 그쵸? 뭐 항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공기관의 운영, 기타 등등등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들도 결국은 국민입니다. 그죠? 도로를 타고 하는 것들도 다 국민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돈을 그래도 세금 형태로서 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런 의미에서 고전적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적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죠?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교육도 그래요. 교육 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의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어떤 연령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31조 2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고 있는 중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법률은 제가 저번에도 얼핏 얘기했었지만 교육기본법에 중등 3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중3까지는 일반적으로 중3까지는 의무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뭐 자퇴 개념이 없어요. 그죠? 고등학교는 자퇴 개념이 있죠. 검정고시를 보아서 대학을 가든 대학을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따로 뭔가를 하든 기타 등등등. 그죠? 더불어서 이제 근로의 의무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로를 통해서 일반 어떤 국민들, 내 가족들이 경제생활 안정을 시켜줄 그런 의무들이 모든 국민들, 본인 스스로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3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적인 형태의 의무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죠. 환경권 같은 것들도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권리와 더불어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권을 보장받으려면 니들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제가 23조 얘기를 하면서 1항과 2항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 한 201페이지 잠시만 한번 봐볼까요? 그죠? 201페이지, 21페이지래. 거기 보면 23조 있나요? 202페이지인가? 하여튼 201페이지 맞죠? 거기 보시면 23조, 헌법 제23조 1항을 보시게 되면 재산권의 행사가, 그죠? 개인의 어떤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죠? 사유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2항에는 그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던 게 1항은 조금 프라이빗한 형태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2항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이빗한 재산권의 행사마저도 때로는 퍼블릭한 이유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그런 사례죠.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요? 사유지에서의 본인 재산,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것들 얘기했었죠. 그죠? 병원 뭐 막다른 길이 한 개밖에 없는데 병원 막 있고 뭐 그런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병원 A 씨가 가진 땅이랑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됐더라? A 씨가 가진 땅, B 씨가 가진 땅이 있었는데 길을 요렇게 해가지고 B 씨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요렇게다. 이렇게 A 씨 땅인데 실제 건물은 뭐 요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A 씨가 B 씨의 땅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B 씨가 안 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A 씨가 킹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슬레이트 같은 것들을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럼 길이 막혀버리죠. B 씨가 통행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은, 일단 A 씨가 B 씨한테 B 씨가 A 씨한테 이거 치워달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도의상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23조 2항에 근거해가지고 뭔가 다시 이제 법적인 다툼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여지들도 있는 거고,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어떤 통로에 대해서 이제 사유권 같은 것들을 주장했을 때에는 판례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장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수백 명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건물로 떡하니 막고 있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안 된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공공기관 같은 것들이 있는 어떤 그런 곳 인근에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주요 공공기관이라고 할까요? 주요 공공기관들이 있는 지역 인근에는 아파트들이 잘 못 들어서죠.
아파트들이 안 들어서지고 있죠. 이 경남도청 바로 앞에 아파트 있던가요? 반경 몇 1km, 2km 이내에 없죠. 교육청도 있고 뭐 공기관들을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이유도 있지만 재산권 공공복리 행사 의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 그런 어떤 얘기들을 조금 해봤고요. 예, 의무에 대한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의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자, 모두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조금 오늘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만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들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걔네들끼리도 뭔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상충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흡연권과 혐연권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그래서 기본권이 충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단 기본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복수여야 해요. 복수.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기본권 충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 혼자서 2개 이상의 기본권을 주장하고 싶은데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기본권이 충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기본권이 충돌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흡연권과 혐연권 같은 것들이죠. A씨는 흡연을 하는 사람이고 B씨는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냄새만 맡아도 싫어요. 막 경기 이렇게. 전 담배를 안 피거든요. 정말 담배 연기 싫어해요. 그렇다고 이제 흡연하는 사람들의 뭐 담배가지를 꺾는다든지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A 씨한테도 담배를 필 자유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죠? 사생활의 자유가 있죠. 자기가 기호식품을 뭐 마음대로 피든 말든 뭐 상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B 씨에게 갔을 때의 문제겠죠. A 씨의 담배 연기가 B 씨에게 갔을 때의 문제인 건데, B 씨 같은 경우에는 행복추구권을 걸 수도 있고요. 건강권 같은 것들을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B 씨가 건강권을 주장하게 되는 순간 A 씨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도 있고, A 씨가 사생활의 자유를 주장할 때 B 씨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니? 자, 이런 사례는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외에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기본권 충돌 사례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면, 지금 제가 클래스룸에다가 그걸 줬거든요. 과제를 줬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것을 여기에다가 좀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4강-1 해서 기본권 충돌 사례 분석 연습해 놓은 거 있죠? 자, 깨어나시고, 깨어나시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선 어떤 충돌 사례가 있을지, 겪는 지인데 겪는 기라고 해놨네요. 네. 여기다가 일단 1번을 한번 완성을 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찬찬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녹화는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좀 중단을 해야 되겠네요.